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속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속력의 단위로 세크분의 미터를 쓰게 되는데, 요 세크분의 미터를 우리가 보통 눕혀서 미터 퍼 세크라고 쓴다고 했죠. 자, 이 미터 퍼 세크, 즉 속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의 운동을 빠르기를 나타낼 때 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5m per sec 그리고 10m per sec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크분의 미터로 나타내면 세크분의 5m 앞에는 숫자 1이 생략된 거겠죠. 즉 무슨 뜻이냐면 1초라는 시간 동안 5m를 가는 빠르기를 말해요. 반면 10m/s는 무슨 뜻일까요? 1초라는 시간 동안 10m를 가는 빠르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희가 물리를 할 때, 우리가 역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m/s 그리고 10m/s를 보고 그냥 이 숫자 그대로 5m/s의 속력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10m/s의 속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물체가 1초에 5m를 가는 빠르기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1초에 10m를 가는 빠르기로 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지금 이 방식, 우리가 어떤 물체를 해석할 때 속력을 읽을 때 1초에 얼마만큼 가는 빠르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그 물체 운동을 좀 더 그릴 수 있고 두 물체 운동을 비교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1초에 5m 가는 빠르기로 3초를 이동한다면 몇 미터를 갈까요? 그렇죠. 15m를 가겠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놨기 때문에 뭔가 이동거리를 알아내기도 좀 더 쉬우니까 우리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는 방식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요거는 아마 나중에 연습을 해두면 역학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지만 이걸로 물리적 접근을 훨씬 잘하게 되니까 이렇게 풀어서 읽는 연습을 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까 시간은 문자로 뭐 t, 이동거리는 문자로 s, 속력은 문자로 v로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 시간을 나타낼 때 t로, 이동거리 나타낼 때 s로, 즉 문자를 처음부터 쓰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고 뭔가 영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수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문자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풀어서 한글로 나타내서 연습을 하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풀어서 쓰고 나중에 너희가 이렇게 풀어서 쓰기 귀찮아질 때쯤 내가 이 물리량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 더 이상 뭐 굳이 이렇게 풀을 안 써도 되겠다 라고 느낄 때쯤은 이렇게 문자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요거는 우리 나중에 또 추가로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듣고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가속도예요. 가속도. 가속도는 우리가 알파벳으로 손자 A를 쓰죠.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속력이랑 비슷하게, 자, 이동거리, 어떤 물체가 변할 때, 이동거리가 생길 때 시간당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속력으로 나타냈어요. 자, 근데 요 가속도는 요 속력이 또 변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빠르기가 변하는 경우, 즉 자동차가 출발하면서 점점 빨라질 때, 또는 자동차가 멈추면서 점점 느려질 때, 이렇게 빠르기가 변할 때 우리는 그 물체가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가속도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속력의 변화 정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시간 동안 속력이 얼마만큼 변했다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 동안 단위로 나타낼 때 밑에는 시간의 단위가 들어갈 거고,
어떤 속력의 변화가 나타났다. 즉 위에는 속력의 단위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 자, 뭐 또는 뭐든 될 거예요. 밑에 시간의 단위, 그리고 위에는 속력의 단위만 나타내면 돼요. 그러면 단위는 무수히 많겠죠. 그 중에 우리가 흔히 표준으로 쓰는 거로만 나타낸 세크 분의 미터 퍼 세크를 우리 표준으로 약속해서 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봐서 알겠지만 세크 분의 미터 퍼 세크라고 쓰니까 매우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세크 분의 미터 퍼 세크를 좀 풀어서 나타낼 거예요. 바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번분수를 이용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번분수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이 분자 부분은 이렇게 세크분의 미터, 그리고 분모 부분은 1분의 세크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1이 생략된 거니까. 그러면 분수분의 분수로 나타내어 있으니까 안쪽 거 곱해서 어디로? 분모로 세크의 제곱, 그리고 바깥쪽 거 곱해서 분자로 미터,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워서 쓰면 공간 차지가 많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눕히자.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는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와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쓰기 어려워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묶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표면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5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할게요.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5m per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는 우리 풀어서 무슨 뜻? 1 세크 분의 5m per 세크라는 뜻이었어요. 그 말은 결국 뭘까요? 1초라는 시간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속력은 5m per sec씩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5m per sec 제곱이라는 뜻은 1초마다 얼마만큼씩 5m per sec씩 속력이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물체가 3초 동안 이동했으면 속력 얼마나 변할까요? 1초가 지날 때마다 5m per sec씩 변했으니까 3초면 15m per sec만큼의 속력의 변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묶어진 걸 풀어서 생각하면 속력의 변화까지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꼭 해주면 좋겠고, 자, 추가로 마지막, 자, 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힘. 자, 힘도 물리량이에요. 우리 이 힘의 물리량은 대문자 F로 보통 써요. 문자는. 그리고 단위로는 뭐 뉴턴을 쓰죠. 뉴턴을 쓰고 이건 나중에 좀 배울게요. 자, 그럼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뉴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자, 공간이 조금 좁아서 작게 쓸게요. 자,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우리 이 물체한테 힘을 가할 거예요. 자, 앞에서 배웠던 힘의 정의에 의해서 힘을 받는 물체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긴다. 즉, 이 힘을 받는 이 물체는 뭐가 생긴다?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긴다. 바꿔 얘기하면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우리 속도의 변화, 어떤 속도가 얼마만큼 변한다. 뭐라고 불렀어요? 가속도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힘을 받는 물체는 가속도가 항상 생겨요. 예외가 전혀 없어요. 이때 1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가 작용하면 이 물체는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뉴턴이랑 1kg의 물체가 여기 놓여 있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1뉴턴의 힘을 가하면 이 물체는 1초가 지날 때마다 1m/s의 속력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1kg인 물체에게 2뉴턴의 힘을 가한다면 자, 가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2배의 힘의 크기가 생겼으니까 그 속도 변화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몇 가지 할 건데 가속도에 대한 얘기와 힘에 대한 얘기는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물리학 1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